자,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드러난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율에서도 지금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에서도 큰 격차가 나고 있고,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격차가 나고 있고, 주요 격전지에서도 밀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론조사, 발표되는 이런 여론조사들에 대한 보수 진영의 분노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렸다. 10% 20%도 안 나올 거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 쪽이요. 저건 그렇지는 않다. 지금의 여론조사가 왜곡되었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인정하고, 이 왜곡된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국민의 의식을 마비시켜서 사실인 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패배주의를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이 결과가 여론조사 회사들의 격차가 크면 여론조사 회사들을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의 샘플이 잘못됐고, 기본적으로 문재인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여론조사를 왜곡되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충분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지난 4.13 총선 20대 그리고 20대 총선 이전에 2012년 또 총선, 그리고 2008년 총선, 2004년 총선 등 4번의 총선에서 전부 다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과 실제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야당이 실제 여론조사 결과보다 득표가 좀 더 나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민정과 오세훈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였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 이 주요 접전 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도 지금 아주 턱없이 벌어진 부분에서 실제 투표하면 그보다는 훨씬 작은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추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집권 이후에 특히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극명하게 많이 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2018년 지방선거 때 광역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당시 한국당이 27.76으로 나왔는데, 여론조사의 이 광역 정당 지지율은 18.7이라는 거죠. 자, 9%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리얼미터가 그랬고요. 갤럽은 이 광역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게 아니지만은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한국당이 11%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의 광역 비례대표 득표는 27.76으로 16.76이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를 보면 더 큰 차이가 나는데, 선거 일주일 전에 한 조사에서 방송 3사가 한 조사입니다. 박원순이 49.3, 김문수 13.6, 안철수 10.7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김문수가 10% 이상 오른 23.34, 안철수가 9% 이상 오른 19.5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박원순은 다만 3.5만 올랐다는 거예요. 지방의 대구에서는 권영진이가 25.4를 더 얻었고, 부산에는 서병수가 16.8을 더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 10% 정도의 여론 왜곡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0%의 왜곡을 감안하면 지금 이 민주당이 38, 한국당이 23 나오는 게 35대 38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과연 총선에서 승리할 상황이 되는가? 저는 객관적으로 크게 지진 않을 거다. 그런데 좀 지는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김병준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는 지금 윤여준 씨. 여기 당 저 당 왔다 갔다 해서 뺀질뺀질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도 장점은 있죠. 판을 읽는 판세는 매우 강하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윤여준에게 지금 중앙일보가 물었습니다. 2000년 당시 한나라당 공천과 비교하면 어떠냐? 그때 이제 윤여준이 중책사로 있으면서 이해창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서 김윤환, 이기택 같은 이런 수장들을 다 날렸죠. 자, 그랬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아무런 카리스마나 충격이 없다. 자, 비례대표 공천이 여야 모두 막장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여야의 실망이 크지만은 중도 정당이 약진하는 것도 아니다는데 지금 사람들은 중도라는데 그들을 담을 수 있는 중도 정당이 사실상 별로 없다. 여도 야도 아닌 게 중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도 유권자는 선거가 임박해지면 양쪽의 거대 정당으로 흡수되거나 투표를 기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선 결과를 어떻게 보나 하는 부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시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추세를 보려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안 믿더라도 추세는 봐야 된다. 지난 6개월간 여야 지지율 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당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하지만 야당이 더 밉상이라서 이런 단서를 항상 가지고 있다. 통합당이 비호감을 극복하지 못했다.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민주당이 일당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격차가 크지는 않을 거고 민주당이 의석을 지금보다는 많이 뺏기겠지만 그래도 승리할 거라 본다. 여론조사 추세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재인이 잘하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무능한 정권이라는 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총선 결과는 지금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까 통합당이 비호감을 털어내지 못했다. 당 이름 바꾼 것 외에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문제도 썩 거론합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하자는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이 먹히는 기이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우한 폐렴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았는데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는 쪽에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낙연은 어떻게 되겠느냐. 황은 종로 선택이 늦었다. 부담이 크다. 지지만은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고 현재의 정치 영향을 유지할 거다. 통합당의 총선 승패 기준이 몇 석이냐 하니 지역구 100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지역구 100석이 무너지면 리더십을 유지하긴 어려울 거다. 총선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니까 지금 우한 폐렴 위기로 드러난 문재인의 리더십 문제다. 거기에 대한 평가다. 자, 이 평가를 하면 문의 리더십이 지금 잘 먹혀들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통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비판만 한다는데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30석을 빼놓고 지금 군소 야당과 근데 그 야당의 대부분은 친여 야당이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이 한 30석 합쳐서 다. 그럼 270석 정도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민통당이
서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제가 135석, 즉 절반인 135석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먼저 도달하는 쪽이 이긴다라고 보고 있는데 크게 격차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270석 중에서 한쪽이 140석을 얻으면 한쪽이 130석. 자, 그러면 미통당이 지역에서 110석을 얻으면 비례대표하고 합쳐서 130석 정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은 결국은 미통당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제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영남에서 뭐 한 55석, 이제 수도권에서 한 45석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0석 되죠. 강원, 춘청, 제주에서 한 15석 하면 이제 115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115석에다가 비례대표 20석 하면 135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관건은 영남에서 55석을 얻는 거는 제가 볼 때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수도권에서 45석을 얻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은 한 5석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강원, 충청에서 15석을 얻는가 하는 것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7석 정도가,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강원, 충청, 제주에서 한 7, 8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115석에서 한 8석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107석 정도 됩니까? 그럼 107석에서 한 20석 하면 127석. 그러면 저쪽에는 270석에서 127석을 빼면 얼마입니까? 저쪽은 143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135석에서 지금 미통당은 한 8석이 빠지고 저쪽은 한 8석을 더 가져가는 이런 결과가 안 작아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아직은 그럼 틀린 거냐? 아닙니다. 자, 미통당이 승리하려면 개헌 문제와 문재인 심판을 정면으로 들고 와가지고 지금 기권하려거나 아니면 사표를 던지려고 하는 보수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자신들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또 영남에도 일부는 무소속이 출마가 있고 해서 뭐 한 5% 안팎으로 몇천 표로 갈릴 선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투표에 기권하거나 사표를 내는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거 막으려면 미통당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공약도 필요 없고요. 이미 지나간 공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개헌에 반대하고 문재인을 심판하겠다. 개헌 안 한다. 문재인 심판한다. 이걸 던져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안 던지면 결과는 집니다. 과학적으로 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